내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선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 경선부터 석 달 넘게 이어진 대장정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지금 막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까지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될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의 반전으로 연장전에 돌입할지 주목되는데요. 정치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민 기자, 이제 예비 경선부터 하면 석 달 정도고요. 그리고 지역 경선으로 치면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한 달여간 이어져온 지역 경선의 마무리 이곳 서울에서 짓게 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14만 선거인단 그리고 3차 선거인단 30만 명의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 득표율 과반을 넘길 경우에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고요. 이변 없이 이 지사의 과반 득표가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후보들이 2시를 전후해서 행사장에 속속 도착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경선인 만큼 행사장 밖 응원전도 가열됐는데요. 경찰 추산 3천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2시를 전후로 후보들이 속속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마지막 경선인 만큼 열렬한 환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지지자들이 길게 늘어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고 후보들도 한 명 한 명 주먹 인사를 하면서 입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응원전 가열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크고 작은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사장 안에서는 지금 막 합동 연설이 시작됐고요. 이제 막 박용진 후보가 정견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후보들이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에게 내놓을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응원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설회를 하더라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지지자들의 환호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아마 이제 행사장 밖에서 뜨거운 응원전이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수도권 경선이 전체 경선의 막판이다 보니까 표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서울에 앞서서 발표된 경기 지역 결과 이재명 지사의 압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 지역 경선 이재명 지사의 안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지사가 59.29%의 득표율로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수도권 민심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 현역 도지사 신분인 프리미엄도 작용하면서 대세론을 확실히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대승으로 이재명 지사는 본선 직행의 9분 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9분 응선을 넘었다. 네. 그렇더라도요.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를 해야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의 누적 득표율 55.29%로 넉넉하게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누적 득표율이 33.99%에 불과한 만큼 이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투표율로 한번 추산해보면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 매직 넘버 11만 표 정도로 추산됩니다. 11만 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과 3차 선거인단 수를 합하면 44만 명 정도니까 여기에 다시 평균 투표율을 적용해보면 이 가운데 37에서 38%만 득표하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변 없이 이 지사의 과반 득표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아직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노리는 건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을 저지하는 겁니다. 1, 2위 간 후보가 맞붙는 결선 투표에서는 지금까지 지역 경선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냉정히 따지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싸 말씀드린 대로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55% 정도인데 여기서 최종 과반을 저지하려면 오늘 44만 선거인단 투표율이 매우 높다는 전제에서 거의 표를 싹쓸이하다시피 해야 돼 겨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동 논란을 두고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지난 7일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구속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야당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가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방이 아주 치열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을 반전의 확실한 기회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3차 선거인단 투표율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70% 정도였고요. 2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49% 정도였는데 3차 선거인단은 이거보다 높았어요. 74.7%. 2차랑 비교하면 굉장히 그 참여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걸 두고 각 캠프에서도 해석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판세를 좌우하는 거는 지역 경선뿐만 아니라 1, 2, 3차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즉 슈퍼위크가 중요합니다. 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겠는데요. 1차 선거인단,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거인단에 신청한 적극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이 70%를 넘었습니다. 네. 2차에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호남 경선이 치러진 후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3차에 와서는 다시 사전 온라인 투표율이 벌써 70%를 넘어서 최고 투표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어떻게 해석하냐, 대장동 논란으로 후보가 위기에 놓이자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리스크가 드러났다, 이래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서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인데요. 실제 결과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정말 서로 해석이 다르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지지세인지, 아니면 이재명은 위험하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동안 경선 결과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민주당 경선 좀 싱겁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광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득표로 압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경선 결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 보시면요, 가장 먼저 승부가 갈린 건 1차 경선 지역인 충남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중립 지역으로 꼽혀서 표심이 향방이 중요했는데, 네. 이 지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잡았고, 이 기세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한 1차 슈퍼위크까지 이어지면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분기점이 이제 진보 진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경선입니다. 이때 대장동 논란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내심 반격을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만 아주 적은 격차로 신승을 거뒀고, 전북에서는 대패하면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승부추가 좀 기울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지역도 볼까요? 네, 수도권인데요. 인천 지역 경선, 그리고 2차 슈퍼위크, 그다음에 경기 경선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이 매우 유력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막판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이 후보들의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열기 있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 후보들이 내놓은 메시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자체장을 거치면서 인정받은 그 추진력, 또 업무 장악력을 중점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하지만 경선 중후반부로 가면서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야당을 규탄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 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하지만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파면 팔수록 부패 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날 겁니다. 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안정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본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자신이다,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대장동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와 차별화를 노렸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혼란과 위기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민주당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밖에 3위인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맹폭하면서 자신의 개혁성을 강조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진보라는 점을 지지층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마침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1위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걸로도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과반이 필요한데 이 과반에서 더 나가서 최대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경선 시작 전부터 본선 직행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원내 경험, 그러니까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이재명 지사는 줄곧 민주당의 비주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이런 이 지사가 대세론을 넘어서 확고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려면 압승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이 때문에 최종 득표율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최종 득표율은 55%입니다. 오늘 44만여 선거인단 표심에서 또 과반 압승 기반으로 여유 있는 결선을 직행할 경우는 이재명 지사 캠프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서 압승을 해야 확실하게 후보로서 자리를 잡고 지지를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해만 하도 어대낙,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 또 대선 후보는 이낙연이다. 이런 어대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어대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정도로 대세론의 흐름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지난해 좀 못 미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대중적 지지를 받아서 처음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지난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대승을 이끌었고 본인도 종로에 당선됐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당대표에도 당선됐고요. 하지만 올해 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거론한 이후부터 친문 지지층이 좀 이탈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후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부산시장의 패배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해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쭉 상승해 왔는데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반전을 노리면서 대장동 의혹을 적극 공세했지만 네. 오히려 당 내부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인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과연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 이거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투표 결과 모두가 궁금해하실 텐데 2시간 뒤인 오후 6시부터 공개됩니다. 일단 먼저 14만 명 서울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요. 이후에 30만 명이 참여한 국민 일반당원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최종 득표율이 공개되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얻으면 후보 선출이 됩니다. 최종 후보 수락 연설 후에 네. 한 달여간 이어진 민주당 경선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반 승리를 이어가면서 본선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저지에 나서면서 며칠 후에 결선 투표에서 다시 맞붙을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 현장이었습니다.